박정훈 대령이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 대령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호통만 쳤지 외압은 없었다던 주장과 다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2023년 8월 11일 박정훈 대령은 최상병 사건 수사 관련 윗선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특검이 제기한 공소장에 따르면 사흘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통해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지시했습니다. 박정훈이 TV에 출연해 수사 외압을 주장해 논란을 증폭시킨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이종섭 전 장관을 통해 군으로 전달됐고 군검찰은 약 4시간 뒤 박 대령에 대해 항명죄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는 건 물론 영장이 기각되자 후속 조치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최상병 사망 관련해 호통만 쳤을 뿐 외압은 없었다던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반대되는 정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군검찰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수사 외압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까지 전달한 건 수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이 밖에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에 내부인이 연루되자 의도적으로 덮었다는 겁니다. 공수처장이나 현직 부장검사 등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하여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써 공수처는 출범 4년 만에 현직 지휘부가 재판을 받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공수처는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꿰어 맞춘 묻지마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호통은 쳤지만 순직해병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특검은 최근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차관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욕설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2023년 7월 31일 벌어진 VIP 경로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사건 재발 방지 차원에서 호통은 쳤지만 수사 기록을 회수하라는 등의 구체적 지시는 한 적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은 최근 국방부 관계자 A씨를 소환해 윤 전 대통령이 8월까지도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2차 경로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사건 기록을 경찰로 넘긴 8월 2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주재한 대책회의에 참석한 A씨. 이 회의 도중 신 전 차관은 대통령실 인사 등과 분주하게 통화를 했는데 통화 직후 신 차관이 전화 늦게 받았다고 차관 XX라는 말을 듣내라며 혼잣말하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A씨는 차관에게 이런 욕설을 할 수 있는 건 대통령뿐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받고 화낸 걸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또 회의에 참석한 김동혁 당시 군 검찰단장이 해병대 수사단에 대해 집단 항명죄를 적용하면 된다. 우선 해병대 사령관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김 단장은 약 2주 후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 항명수괴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회의 이후 실제로 대통령실이 나서 이첩된 사건 기록 회수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이 회수 과정 등 전반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내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수사 외압 피의자들을 기소할 계획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어제 JTBC 뉴스룸은 최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군 호텔 밀리토피아 회유 의혹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특검이 해병대를 의심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밀리토피아 운영권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던 그때 김계환 당시 사령관의 진술이 돌연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8월에 달력을 펴놓고 보면 그 의혹이 더 짙어집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2023년 8월 2일 최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넘겼지만 군검찰이 곧바로 회수했습니다. 이날 오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박 대령을 감쌌습니다. 박 대령이 지시를 어겼지만 단순하게 보지 말아달라.
유가족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흘 전 언론 브리핑이 미뤄져 이렇게 된 것 같다. 즉, 이첩 보류 지시 때문에 일이 잘못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인 8월 9일 돌연 진술이 바뀝니다. 밀리토피아 운영권 이전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입니다. 김 전 사령관은 자필로 언론 브리핑 변경에 따른 박 대령의 독단적인 행동은 지금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적었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 때문이라더니 갑자기 박 대령을 탓하기 시작한 겁니다. 8월 17일 3차 조사 때는 본격적으로 박 대령을 비난합니다. 박 대령이 해병대의 책임을 언급했냐고 묻자 본인만 해병대 정의를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데 수사단장의 권한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8월 29일 VIP 경로설이 불거지자 VIP라는 단어를 언급한 적도 없다면서 수사 외압을 주장한 박 대령의 주장엔 답할 가치도 없다고 맹비난합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 지난달 김 전 사령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국가안보실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전해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의 이런 거짓말, 특히 박 대령에 대한 갑작스런 진술 변화 과정에 밀리토피아 운영권 이전 논의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애도 아들이에요. 애도 혼자 있어요. 혼자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요 제가? 20살 아들을 잃은 엄마는 울었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나선 최상병은 구명조끼 하나 없이 불어난 강에 들어갔습니다. 허리까지 입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당시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예상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튿날 경찰 이첩을 보류시켰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은 불복하고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가 보직 해임됐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 경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는 정황과 증언은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건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정권 차원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없는데 이 점이 전 국민적 미스테리예요. 저도 궁금합니다. 실마리는 엉뚱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자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씨 녹취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지난달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항명 혐의를 받던 박 전 수사단장은 무죄가 확정됐고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경로설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알게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